서울 올림픽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처럼 보였던 박세직 조직위원장은 서울 올림픽 성공은 개폐회식, 그 중에서도 개회식에 달려있다고 확신을 했습니다. 서울 올림픽 개회식은 주제가 손에 손잡고와 함께 역대 최고의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 개회식의 생동하는 메시지와 상징성이 거대한 감동을 만들어내고 세계 사람들, 특히 공산권 사람들을 자극하여 역사적 변혁의 촉매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공연이 역사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실증했습니다. 1986년 7월에 서울올림픽 개폐회식 기획단이 구성되면서 이어령, 최정호 씨 등이 주제 발표를 하였고 박용구, 오태석 씨 등이 시나리오 초안을 만들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점과 새로운 안들이 등장하여 시간은 자꾸 흐르는데도 좀처럼 확정된 시나리오가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박세직 위원장이 나섰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7년 3월 7일부터 8일 동안 시내 호텔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비상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 개막식, 그러니까 1년 한 6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도시락을 먹고 자정이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는 거의 합숙과 다름없는 강행군 회의였지만은 속출하는 아이디어와 뜨거운 토론들은 결정적인 작품을 탄생시킨 산실이 되어 주었습니다. 박세직 위원장은 허벅지를 꼬집으며 몰래 졸음을 참는 고통을 겪기도 하였지만은 이때 체험한 열기와 토론 등이 개폐회식을 성공으로 이끌어간 커다란 원동력이 되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회의의 토의를 주도했던 변종하, 김문환, 이강숙, 이상수, 이어령, 한양순 씨 등은 그 뒤에도 상임위원으로 남아 실무에 관여하였습니다. 이 상임위원들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방송의 제작이사 표재순 씨가 제작단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폐회식 제작단장. 개폐회식에 한국 예술계의 최고급 인력을 집합시킬 수 있었던 것이 성공의 요인이었습니다. 박세직 위원장은 정상급 학자, 예술가, 문인이 머리를 짜내고 학생, 체육인, 관료, 그리고 군인들이 이 아이디어를 받아 박력 있게 실천한 지덕체의 통합이 개폐회식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문무합작이기도 했습니다. 개회식의 개념을 만든 이어령 교수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올림픽이 끝난 뒤 저에게 이런 토로를 하였습니다. 당군 이래로 춤추는 사람, 철학하는 사람, 그림 그리는 사람, 문학하는 사람, 음악인 등등이 이렇게 모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하나의 목적을 위해 일한 적이 일찍이 없었습니다. 기가 막힌 인재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인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던 것은 서로의 능력을 보태준 것이 아니라 서로 깎아내렸기 때문이죠.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의 논리는 질서정연한데 된다는 사람들은 콤플렉스가 있어요. 그래서 안 된다는 사람이 지식인처럼 보이죠.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쪽보다는 좀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이걸 기록해 남겼습니다. 올림픽이 끝나고 1년 3개월 뒤 이어령 교수는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서 초대 문화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취임을 하게 되는데 개폐회식 관계자들은 그를 위한 축하연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이때 강월룡 목사가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올림픽 문화예술행사 추진협의회 위원장이라고 하나 사실은 하나도 일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아 툭하면 그만두겠다고 하는 이어령이라는 사람을 올림픽에 꽁꽁 묶어둔 일밖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일이었다는 것을 나는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참 멋진 이야기 아닙니까? 박세직 위원장은 조직이 실무진의 현실론보다는 상임위원들의
이상론을 편들었습니다. 실무 제작진과 상임위원들끼리는 토론이 너무 진지하다가 보니까 격론이 되어가지고 인간관계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것을 풀어주는 것도 역시 박세직 위원장의 임무였습니다. 화합의 올림픽을 위해서는 내부의 화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주제는 화합과 전진이었습니다. Harmony and Progress. 조직위는 이 추상적 개념을 벽을 넘어서라는 개폐회식의 기본 철학으로 좀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인종, 문화, 이념, 종교의 벽을 넘어서 모여든 인류가 평화의 축제를 펼치는 그곳에 잠실 주경기장이 있어야 하며 그 개폐회식은 세계에서 올림픽이 이루어지기가 가장 어려운 곳이라고 여겨졌던 서울의 일대 역전 드라마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공수특전사 장병들 1000여 명과 미동초등학교 학생 500여 명이 펼친 5분간의 태권도 시범은 평화의 축제에 어울리지 않는 파괴적 이미지로 보일 수도 있었으나 평화로의 전진을 가로막는 갖가지 장벽을 허무는 창조적 파괴 행위로 설정되었기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개폐회식 공연 공간을 강과 하늘로 확장한 것이나 성화 점화자를 세 사람으로 한 것, 어린이가 화합의 원, 굴릉쇠를 굴리는 장면 등등 개폐회식의 모든 장면은 벽을 넘어서의 상징성으로 수렴되었습니다. 박 위원장은 철학과 미학이 중요한 것은 잡다한 것들의 계통을 세워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을 개폐회식을 준비하면서 실감하였다고 썼습니다. 개폐회식의 출연지는 거의가 10대와 20대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들 젊은이의 발랄함과 아름다움과 당당함에 감탄하였다고 합니다. 개회식에는 13,000여 명이 출연하였습니다. 53%는 고교생, 20%는 군인들이었습니다. 또 고교생은 거기가 실업고교 재학생이었습니다. 개폐식을 합치면은 약 2만 명이 등장했고 소도구는 약 18만 점이나 되었습니다. 물량과 규모 면에서도 사상 최대였습니다. 개폐식을 운영한 조직위 인력은 1,523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56명은 자원봉사자였습니다. 서울올림픽 개폐회식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던 것은 흰 비둘기, 8개 언어 해설 방송과 이어폰 사용, 24개국 합동 고공 낙하, 성화 점화 및 소화대 전자음악 사용, 개회식 행사가 강에서 시작된 점 한 20가지가 된다고 합니다. 개폐회식을 준비하면서 조직위에서는 3가지 첨단과학 분야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개회식 때 코리아나가 UFO를 닮은 원반형 비행물체를 타고 등장하여 노래를 부르는 방안, 초전도체를 이용하여 회전연단을 1m쯤 자기 부상시켜 허공에 띄우는 아이디어, 그리고 개폐회식 때 하늘을 캔버스 삼아 레이저 광선으로 세계 역사의 대표적인 이미지를 그리는 발성 등이 그것이었습니다. 박세직 위원장은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레이저 관계 회사들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고 미국의 지인들을 통해 초전도체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는 등 막판에 열을 올렸으나 현재의 과학기술로는 무리다는 결론을 내리고 단념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도전해 보았지만 역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술의 벽을 확인한 서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이미 확정된 계획을 더 완벽하게 추진하는 쪽으로 정신을 집중함으로써 개폐회식을 더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개폐회식의 성공을 위해서 일했던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는 몇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